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은 지구가 이제 금성처럼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안녕하세요. 기후붕괴 지옥문이 열린다를 번역한 고호관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SF 소설이나 영화를 좋아해서 즐겨보는데요. 그 중에는 지구 그리고 인류의 종말을 다룬 작품들이 꽤 있습니다. 인류가 어떻게 종말을 맞을지를 상상한 내용들을 이제 다양하게 볼 수가 있는데요. 전쟁도 있고 전염병도 있고 물론 지구온난화도 있었고 화산 폭발이라든가 외계인 침공이라든가 여러 가지로 상상을 해요. 확실히 요즘에는 기후변화로 인해서 멸망을 하게 될 거라고 가정을 하고 쓰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그만큼 기후변화가 많은 사람들의 피부에 다가올 정도로 좀 심각한 위기로 커졌다는 걸 뜻하는 것 같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보통 기후변화를 이야기할 때 저희가 많이 다루는 주제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 환경, 생태계 파괴, 그리고 동물의 멸종 이런 것들을 많이 다루는데요. 이 책은 약간 다르게 국가 안보라는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다룹니다. 원래는 국토의 방위라는 그 본연의 임무를 수행해야 되는 군대가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이라든가 다른 문제 때문에 본연의 임무를 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이제 점점 많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군 시설을 또 운영한다는 것이 또 민간 시설을 운영하는 거하고 비슷한 면이 많아가지고 이 책이 비록 군대의 관점에서 기후변화를 다루고는 있지만 우리 민간인으로서도 이제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사회 기반 시설을 어떻게 관리하고 유지해야 될지 그리고 기후변화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그에 대한 시사점을 저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이 책에서 여러 가지 국가 분쟁을 다루고 있는데요. 일단 저자도 어떤 분쟁이 기후변화에 의해서 생겼다라고 이제 단정짓지는 않습니다. 원래 국제적인 분쟁이란 게 한 가지 요인에 의해서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정치, 경제, 사회, 종교 등 여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보니만큼 기후변화 하나 때문이다 라고 이제 단정지어서 말하지는 않고 있는데요. 그래도 이제 기후변화가 이미 좀 상황이 안 좋아진 상태에서 방아쇠를 당기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예로 드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북아프리카 말리라는 나라에서 있었던 분쟁이고요. 이 지역에는 이제 유목민들이 많이 사는 지역이 있고 정착해서 농업을 주로 하는 민족이 있는데 기후변화로 인해서 이제 사막화가 점점 더 심해지자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이제 물을 구하기가 어려워지고 이제 가축을 기를 수 없게 되니까 점점 이제 농업을 하는 사람들의 영역으로 이제 침범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벌어지는 갈등 같은 게 기존의 갈등이랑 이렇게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하나 예로 드는 게 유명한 사건인데요. 한 10여 년 전에 있었던 그 아랍의 봄 사건도 원인을 이렇게 추적을 하다 보면은 러시아에서 일어났던 기후변화로 인한 그 곡물 부족 사태 때문에 이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충격파를 가져오고 그로 인해서 이제 북아프리카 중동 지역에서 이제 식량이 모자라게 되고 식량 가격이 치솟으니까 기존에 있던 그런 사람들의 불만, 국민들의 불만하고 이제 어우러지면서 이게 시위가 촉발이 되고 그런 거대한 이제 혁명 운동이 일어났던 거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실제로 목도하고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거기서 이루어지고 있는 기후 변화가 정말 그런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에 충분히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걸 좀 체감을 하게 됐고 또 나아가서 이제 그게 미국의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후변화가 국가 안보에 해가 되는 존재라는 사실을 좀 일찌감치 좀 확인을 하고 대응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한국에서 군대를 다녀온 사람인데요. 군대 이제 국방부라고 하면 이제 굉장히 보수적이고 꽉 막힌 집단이라고 이래 생각을 했었습니다. 국방부라 미국이긴 하지만 국방부라는 조직이
기후변화에 가장 이제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조직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요. 심지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하는 기후변화 반대론자로 유명한 대통령 아래서 기후변화에 대응하지 말라는 지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은 고집스럽게 꿋꿋하게 그런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는 점이 저한테는 좀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확실히 연구하시는 분들은 정말 심각한 문제로 받아들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소위 말하는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그거를 이미 넘어가서 돌이킬 수 없을 것이다. 지금 뭐 우리가 사는 데는 지장이 없겠지만 사실상 이미 미래는 좀 없는 것 같다라고 좀 심각하게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과학자들의 경고대로 쭉 지속이 돼가지고 저희가 그 막지를 못하고 인류 문명이 이제 거의 뭐 종말을 맞이하는 수준에 간다고 하면은 사실상 지옥이죠. 그건 저희한테 있어서는 지옥이고 그리고 좀 굉장히 극단적인 추측인 것 같기도 하지만 지구 온난화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멈추지 않고 이제 이산화탄소가 계속 쌓이게 된다면은 지구가 이제 금성처럼 변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금성 같은 경우가 이산화탄소가 굉장히 두꺼워가지고 온실 효과가 너무 강력해서 표면 온도가 뭐 400도 뭐 이렇게 되는 이제 천문학자들도 이제 지옥이라고 얘기하는 그런 행성인데요. 금성의 온실 효과가 그렇게 강하지 않으면은 사실 그 정도로 뜨거울 만한 거리에 있는 건 아니거든요. 지구도 이제 인류의 생존을 떠나서 만약에 이제 금성과 같은 정도의 수준으로 이제 뜨거운 행성이 된다면은 뭐 어떤 생명체도 살 수 없게 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된다 그런 것까지 상상을 하면은 지옥이란 표현이 전혀 과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지금 저희가 살아가면서 하는 거의 모든 활동이 기후변화를 점점 이제 빠르게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즘에 플라이트 쉐임이라는 용어를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요. 비행기를 타는 것을 이제 부끄러워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비행기를 타고 어디를 가는 게 거의 자동차 몇만 대에 해당하는 탄소를 내뿜는 행위라고 해서 기후변화를 조금이라도 좀 늦추고 싶다면은 이런 비행기를 타는 행위를 줄인다거나 그다음에 뭐 자동차를 타는 행위를 줄인다거나 그리고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축산업을 또 줄이기 위해서 고기 섭취를 조금 줄인다거나 하는 식으로 일상에서 좀 저희가 좋아하는 것들, 즐거워하는 것들을 조금 많이 포기를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기후변화라는 좀 대재앙을 막거나 혹은 뭐 조금이라도 늦추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뭐 지구에 사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즐거움이라거나 이런 것들을 좀 비필수적인 활동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한 개인적인 한 최대한 조금씩이라도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